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현대가 참가하고 있는 아틀란티컵 울산현대의 2차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울산현대의 2차전 상대는 FC 미트윌란 덴마크의 팀인데요. 울산과 꽤 연관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트윌란이라는 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트윌란은 1999년에 창단된 덴마크 스페르리가 소속의 구단입니다. 이카스트와 헤르닝에 있는 각 구단들의 병합으로 이제 구단이 만들어진 구단이고 비교적 좀 역사가 짧은 편이죠. 2012년에 매튜 베넘이 인수한 이후로 점차 강팀의 반열에 접어들기 시작한 팀입니다. 이 매튜 베넘은 1차전 상대였던 브랜트포드의 구단주이기도 한데요. 애초에 이 매튜 베넘이 덴마크 국적의 인물이기도 하고 이들이 이끌어가는 어떤 구단의 체계가 일단은 미트윌란으로부터 먼저 테스트가 됐고 미트윌란이 어떤 구단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뭔가 선도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구단의 하나로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리그 7위, 이게 추춘제라서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지금은 휴식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파 1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라치오, 페예노르트 그리고 슈투름그라츠와 함께 유로파 이제 조별리그를 치렀던 미트윌란은 이 조에서 라치오를 5대1로 이기는 등 엄청난 활약 보여주면서 2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스포르팅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피터 아모린 감독과 함께 좋은 성적을 냈지만 3위에 그쳐서 이제 유로파 16강 플레이오프로 진출한 스포르팅과 함께 경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리그 휴식기고요. 유로파 경기가 대신 2월 17일에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2월 17일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를 어느 정도 앞두고 폼을 끌어올리려는 계획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장은 덴마크 국적의 센터백인 에릭 스비아첸코 선수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감독도 한번 봐야겠죠. 감독은 엘버트 카펠라스 감독입니다. 스페인의 감독이고요. 1967년생 감독입니다. 2022년 8월 24일, 다시 말해서 2022-2023 시즌 들어감과 동시에, 그리고 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이 카펠라스 감독이 부임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사용하는 포지션은 4-3-3입니다. 3미들이 역삼각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형태고, 이것을 말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비형 미드필더 1명에 뭐 중앙 미드필더 2명 내지는 뭐 메잘러 2명 뭐 이렇게 또 배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카펠라스 감독은 메잘라보다는 뭐 정석적인 3미드를 사용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덴마크 연령별 대표팀 감독을 거쳤고 바르셀로나 아카데미의 감독까지 같이 좀 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경력만큼은 굉장히 또 좋은 감독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경기에 잘 녹여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임 이후의 성적은 19경기 동안 7승 7무 5패입니다. 사실 리그 성적만 따지면 뭐 유럽 클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감독도 경질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로파 16강이 진출했다는 것, 뭐 플레이오프지만 거기 진출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카펠라스 감독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카펠라스 감독이 아마도 2차전에 출전시킬 것 같은 선수의 명단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전 친선 경기 1월 21일과 1월 27일에 있었던 친선 경기들을 기반으로 한 예상 라인업입니다. 올라프손 골키퍼, 백포에는 파울리뉴, 스비아첸코, 가르텐만, 안데르손, 중원에는 기고비치, 세렌센, 올손, 공격 라인에는 이작센, 하이젤베르흐, 비스코우 선수입니다. 그래서 하이젤베르 선수나 비스코우 선수는 상당히 어린 선수들이고요. 특히 하이젤베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린데 뭐 경기를 좀 많이 뛰고 있는 그런 좋은 자원입니다. 이 11명의 선수들 중에 하이젤베르 선수만 말씀을 드리는 건 뒤에 설명이 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뒤에 설명은 딱히 하진 않았지만 하이젤베르 선수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지켜볼 만한 선수다 정도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적해 들어온 선수가 뭐 기고비치, 그리고 뭐 임대를 다녀온 뭐 하이젤베르나 이런 선수들, 혹은 뭐 비스코 같은 어린 선수들을 테스트하거나 기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 11명의 전체 가치는 1,700만 유로, 웬만한 K리그 구단 스쿼드 전체 가치를 상회하는 그런, 이게 바로 또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싸우는 팀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뭐 트랜스퍼 마크트의 가치라고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선수들 5명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에릭 스비아첸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장이고요. 센터백입니다. 1991년생 베테랑의 이 선수는 팀의 주장이자 셀틱에서의 2년을 제외하면 커리어 대부분의 시간을 FC 미트윌렌에서 보낸 선수입니다. 통산 300경기 이상을 소화한 그런 선수고요. 피지컬이 탄탄한 편에 속하고 운동 능력도 괜찮은 선수라서 대인 수비 시에는 피지컬로 버텨주면서 굉장히 강한 수비 스타일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는 어느 정도 좀 받는 편이고요. 킥을 때리는 빠따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해서 롱볼의 속도 또 강도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은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무직하게 밀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또 상대가 빌드업할 때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유로파 경기를 앞두고 나서 이제 치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집중력을 갖고 유로파에서 하는 것만큼, 물론 그만큼 그 자체만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적어도 어느 정도는 좀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넘어가서 미드필더 올손 선수입니다. 크리스토페르 올손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현재 스웨덴 국가대표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A매치 42경기를 뛰었고 월드컵 예선에서 조지아 대표팀과 경기할 때 바쿠와 만났던 경험도 있는데요. 다만 스웨덴 국가대표 중앙 미드필더임에도 보야니치와 함께 뛴 경험은 없습니다. 올손 선수가 소집되지 않았을 때 보야니치 선수가 뛰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선수가 아스날 유스 출신인데 박주영과 아스날에서 같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경기에서 같이 스쿼드 내에 들어갔던 적도 있고요. 다만 그 경기에서 올손은 뛰었는데 박주영은 뛰지 못했습니다. 뭐 어쨌든 아마 경기 종료 후 침묵 한 번은 다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선수는 상당히 기술자형 미드필더라고 흔히 말하는 그 미드필더에 부합하는 선수입니다. 미드필더로서 가져야 하는 시야, 전진성, 센스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는 선수고요. 6번, 8번, 10번 어디든 소화할 수 있는 전천후 미드필더다. 박주영과의 연관성도 있는데 축구도 잘하는 그런 올손 선수였고요. 넘어가서 기고비치 선수입니다. 이 기고비치 선수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임대로 합류한 선수인데요. 최근에 스웨덴 국가대표로 또 데뷔를 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 헬싱보리 유스 출신으로 프로 데뷔까지 헬싱보리에서 했는데 이때 또 스웨덴 리그에서 보야니치, 루빅손과 같은 경기를 뛴 경험도 있고요. 상당히 유망주이고 여전히 또 기대할 만한 점이 많은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지컬이 나중에 경기에서 실제로 보시면 살짝 얇아 보일 수도 있지만 볼 소유를 할 때 몸을 사용할 줄 알고 긴 다리도 굉장히 잘 사용해서 밸런스도 괜찮은 편이고요. 대인 수비도 괜찮은 편에 속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공격 시에는 발목 힘이 좋은 편이라서 패스 줄기도 상당히 좋고 아래에서 직접 올라가는 저돌적인 플레이도 꽤 많이 하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위협적인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겠고 한창 때의 고명진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활동 반경도 상당히 넓고 하니까요. 6번, 8번, 10번 이 선수 역시 모두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작센 선수, 이제 공격수인데요. 현재 미트윌란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미트윌란의 유스 출신으로 공격의 핵심 자원 중 하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낭만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어린 나이지만 너무나도 센스 있는 드리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라치오를 상대로 했던 유로파 조별리그, 특히 5대1로 승리했던 그 경기에서 이러한 센스 있는 드리블 능력이 상당히 잘 보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PK 유도도 하는 등 카드 유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또 그런 것들이 잘 맞아 들어가는 편이고요. 유로파에서의 경기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나폴리나 이런 구단들로 이적설이 있었습니다. 이르빙 로사노 선수가 이적한다면 이작센이 그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만 아직 어린 나이의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 생산에는 기복이 있을 때가 좀 있고요. 왼발이 주발이지만 오른발도 나쁘지 않게 쓴다는 점에서 공격 포인트 생산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싶지만 기복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2001년생이라서 굳이 짜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향후의 무빙이 더욱 기대되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작센 선수는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기복이 있지만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다로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마니 선수인데요. 하이젤베르 대신에 셀마니 선수를 뽑은 건 역시 울산과의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수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미투일란에 임대로 합류한 선수인데 실력이 특출나게 좋아서 주요한 선수라고 하기보다는 한마르비에서 이 선수가 1년 반 정도 있었다는 이 점을 좀 주목해 봤습니다. 첫 해에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루빅손, 보야니치와 함께 주전 선수로 뛰었고 이 선수는 스트라이커로 좀 주전으로 뛰면서 루빅손과는 커리어 동안 8골, 보야니치와는 1골을 합작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함께 경기를 뛰었던 시간도 꽤 깁니다. 두 선수와 함께 3,000분 이상을 같이 그라운드에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스웨덴 리그에서는 괜찮은 공격수였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이나 다른 데로 가서는 공격 포인트 생산이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다만 분명 득점에 관해서는 일정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가 잠시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 선수도 아마 경기 끝나면 보야니치, 루빅손 선수와 함께 또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선수는 이 정도로 보고요. 미투일란과 울산현대의 경기 2월 6일 밤 10시 벨라비스타 구장, 지난 1차전이 있었던 구장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이 경기 역시 스카이 스포츠에서 중계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소준희 캐스터,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경기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투일란 체크를 해봤습니다. 덴마크의 구단이고 유로파 클럽 대항전,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여러 해축 팬들에게도 익숙한 그런 구단이 바로 미투일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울산현대와 미투일란의 경기는 그런 점에서 국내 축구 팬과 해외 축구 팬이 모두 또 주목을 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 라고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미투일란 체크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